안녕하세요. 수영쌤입니다. 이기적 컴퓨터 활용력 2급 실기 기본서 1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째 강의는 이제 진도 부분이 아니라 실제 이제 우리가 시험처럼 진행할 수 있는 이제 기출문제 따라하기라는 부분이고요. 이 교재는 우리가 1-210쪽부터 해서 1-213쪽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따라하기를 통해서 실제 시험문제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따라하기 폴더를 열어볼 거고 정답하고 문제 파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이 아닌 기출문제 따라하기라는 파일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암호를 입력하라 되어 있는데요. 교재 210쪽에 암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를 여러분들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 상시시험일 때는 이 암호를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상시시험일 때는 시험장을 딱 가셨을 때 이제 안내방송으로 자 이제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화면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시험에서는 직접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세요. 지금은 우리는 그냥 일반 이제 모의시험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암호를 입력해야지만 실제 시험 상시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11쪽에 보면 문제 1번에 그 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표 작성하는 데까지가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또 등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 5점을 맞으려고 한 평균적으로 5에서 7분가량을 소비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비효율적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고 나서 그때 이제 시험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때 이 1번에 있는 표 작성하는 거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바로 처음부터 이 표 타이핑하는 것을 문제를 푸는 건 전 좀 비효과적으로 봐서 바로 문제를 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기본 작업 2부터 갈 거고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기본 작업 1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2번 넘어가 가지고요. 문제가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A1부터 F1까지의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그래서 홈탭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딸깍. 그다음 글꼴에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글꼴은 휴먼 예체입니다. 그래서 타이핑 하신다 그러면 오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휴먼 예 할 때 예자 그냥 시옷 받침입니다. 그래서 휴먼 예체하고 엔터. 크기는 17포인트고요. 글꼴은 굵게 줍니다. 그다음 밑줄은 이중 밑줄 주시게 되면은 1번 조건이 끝나고요. 자, 2번 조건은 내려와서 A3부터 그 다음에 F3까지의 영역은 글꼴을 굴림체로 하래요. 그래서 굴림체 엔터.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표준색 파랑을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입니다. 딸깍.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조건 A3부터 A4 이렇게 잡아놓고 컨트롤 눌러서 그 다음 영역은 B3부터 B4 그 다음은 C3부터 해서 E3까지 마지막은 F3부터 F4 잡아서 컨트롤 떼주시고 셀을 병합하래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를 가운데 맞춤하라 되어 있습니다. 가로는 가운데 갔기 때문에 우리는 세로로 가운데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E5부터 E5만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E14까지는 증감률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핑해서 증감률 엔터 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바로 직전 같은 경우는 되돌리기 컨트롤 Z로 되돌리시면 되지만 내가 막 여러 작업을 하다가 이게 잘못됐는지 뒤늦게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작업을 되돌리는 것이 효율적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것은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 여기를 딸깍 클릭했을 때 편집이나 삭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의 문제고요. 바로 직전에 잘못됐으면 컨트롤 Z로 되돌리고 다시 하세요. 그래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금 닫아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입니다. 5번은 B5부터 B14 그래서 얘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1000명을 표시를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소리는 뭐냐면 46,430을 예를 들면 46,430
430 그리고 뒤에다가 큰 따옴표 1000명을 이렇게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숫자에다 컴마를 찍고 나서 단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쓰는 G 표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얘는 셀 서식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눌렀을 때 G 표준이 아니라 샵콤마 샵샵 0을 통해서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를 해주고 큰 따옴표 1000명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게 되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A3부터 F14까지는 모든 테두리 적용하라고 합니다. 홈탭에 테두리 부분 있죠. 여기서 딸깍 눌렀을 때 모든 테두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 작업 이 시트까지 조건이 다 끝나게 되고 각각 그 원형 문자로 된 1, 2, 3, 4, 5 개당 2점씩의 배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는 지금 10점짜리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시트 문제 넘어가서 볼게요. 기본 작업 3이고요. 자, 기본 작업 3은 그 시트에 보면 J15부터 해서요. M16까지가 결제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F1셀에 연결하여 그림 붙여넣기를 하래요. 그럼 범위가 잡힌 상태로 Ctrl C 복사 F1셀에 가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딸깍 거기에 보면은 연결된 그 얘를 누르시면 안 돼요. 연결해 붙여넣기가 아니라 연결된 그림이기 때문에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 쪽에 보면 연결된 그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5점을 획득한 상태로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은 함수 문제이고요. 개당 8점씩의 배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8, 8, 8, 8, 8이기 때문에 다 합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40점 만점이고요. 적어도 만약에 내가 함수를 최소로 맞고 가겠다. 정답을 맞고 가겠다 하면은 최소 2문제는 맞추고 가야지 나머지 부분을 다 맞았을 때 제가 계산해보니까 76점으로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함수 최소 2개는 맞아야지 76으로 합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커마 2급 실기에서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함수를 얼마만큼 잘 풀었냐의 거기에 관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함수를 5개면 5개를 다 맞으면 좋겠지만은 최소로 맞는다 그러면 2개는 여러분들 확보를 하고 가시는 것이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표 1번부터 볼게요. 1번에 보시면 반납 예정일과 반납일을 이용해서 연체료를 구하는 문제고요. 연체료는 반납일에서 반납 예정일을 빼고 곱하기 100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이것을 실습 문제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다뤄봤는데 다시 한번 출제를 했죠. 그래서 데이트, 워크데이, 데이즈 360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체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트 함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데이트 함수 자체는 어떤 날짜에 대한 걸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워크데이라고 하는 것은 주말을 제외한다는 게 그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도 주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데이즈 360이 됩니다. 1년을 360일로 보고 그 말은 한 달을 무조건 30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0으로 봤을 때 날짜와 날짜 사이가 며칠이 있는지 그 간격을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어보게 되면 는 데이즈 360으로 반납 스타트 데이트는 말 그대로 날짜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24일에 스타트를 해서 컴마 엔드 2월 26일까지를 끊어줘야 되고요. 괄호 닫고 이 날짜 사이를 우리가 구한 다음에 간격을 곱하기 하루당 100원을 처리한다라는 소리예요. 엔터. 그렇게 되면 200원이 나오고요. 채우기 핸들 아래를 쫙 아래 당겨주게 되면은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까지는 맞췄고요. 넘어가서 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한 장 넘겨주셔야 되고요. 1-212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요. 외국어, 업무 실적, 인사 고가가 각각 75점 이상이면서 또 세세 합이 250 이상일 때가 진급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AND 조건으로 외국어, 업무실적, 인사고과 이 세 개가 모두 75 이상이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75가 나오면 안 되고요. 셋 다 75가 나왔고 또 이것들을 다 더했을 때 250 이상이 나와야 진급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를 쓸 때는 판단해주는 함수, if 함수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ND 함수가 들어갑니다. 로지컬 1 조건 첫 번째는 외국어가 I3가 75 이상이고 컴마 두 번째는 업무 실적이라는 것이 75 이상이고 컴마 마지막은 인사고과. 인사고과는 셀이 안 잡힐 때는 위에 셀이나 아래 셀 같은 거 잡아놓고 이렇게 방향키 움직이게 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K3가 75점 이상이고 컴마 로지컬 4 조건 네 번째는 세 개의 합이, 그러니까 썸 함수를 이용을 해서 I3부터 K3까지 값이 괄호 닫고 250 이상일 때 더 이상 조건이 없죠. AND 조건에서 괄호를 닫아주고요. 컴마 판단만 하면 됩니다. 조건이 true 사실이면 큰 따옴표 진급을 시키는 것이고 컴마 false 거짓이면 공백 처리하는 거죠. 큰 따옴표 두 번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첫 번째 사람은 진급을 합니다. 채용인들 내렸을 때 진급하는 사람은 총 4사람이 나오게 되면 정답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과일별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를 나눠서 상자 가로 열고 목 가로 닫죠. 수와 나머지를 구하여 상자 가로 열고 나머지에 표시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자의 목이랑 나머지 표시 방법이 있는데 상자의 몫이 만약에 10상자고요. 나머지가 4개가 나오면 우선 몫을 먼저 표시합니다. 10, 그 다음 괄호가 열렸죠. 그 다음에 괄호 안쪽에 들어가는 것이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놓고 다시 한쪽 괄호가 닫히는 형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구하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몫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목. 그래서 몫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함수를 쓰게 되면요. 자, 첫 번째 칸에는 나눠야죠. 우리는 총 개수 C15를 나누기 상자당 개수만큼 C15 나누기 D15 하면 되고 엔터 치면은 27이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은 540이 딱 20으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머지 것들을 똑같이 한다 그러면 분명히 나머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 나머지가 처음에는 안 나오기 위해서 버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int의 역할입니다. int. 그래서 int 괄호 열고 뒤에다 괄호를 닫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나머지는 버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수 형태로 무조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뒤로 %, 큰 따옴표, 한쪽 괄호가 열리고 다시 큰 따옴표 하게 되면 이렇게 27 괄호까지가 열리고요. 그 괄호 안에는 이제 나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수정합니다. %,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mod죠. 그래서 우리 number, 뭐를 총 개수를 컴마 뭐만큼 상자당 개수만큼 D15만큼을 나눠줬을 때 그 나머지를 알고 싶고 그 나머지가 나왔다면 다시 %, 큰 따옴표, 괄호를 닫아주면 되는 것이죠. 큰 따옴표 닫고 그래서 엔터 하게 되면 요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채우견들 내리면 쫙 했을 때 이 괄호 안에 나머지 개수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가 왜 int가 써져 있는지를 모르신 분 있는데 우리가 이거 예를 들어서 354 나누기 35 하게 되면은 이것이 딱 안 나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목만 나오기 위해서 int를 붙여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표 4번은 직위와 직위표를 이용해서 직위별 수령액을 구하는 문제고요. 수령액은 기본급 플러스 직위수당 플러스 가족수당이라고 합니다. 이미 가족수당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셀을 참조만 시켜주면 되고 아래 하단에 있는 직위표를 참조해서 기본급도 구해야 되고 직위수당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골라 쓰라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보면 기본급이나 직위수당은 뭐에 따라? 직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바뀌죠. 그러면
직위에 따라서 기본급하고 직위수당은 세로 방향으로 적혀있나요? 가로 방향으로 적혀있나요? 세로죠. 4원일 때 180만원, 12만원은 이런 식으로 밑으로 계속 적혀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세로 방향으로 어떤 것을 찾아주겠다 하는 것이 H룩업 함수입니다. 그래서 알맞은 함수가 H룩업이고요. 저는 H룩업, 괄호 열고, 룩업 밸류, 찾을 값이에요. 직위를 찾아야 그 직위에 해당하는 것의 기본급하고 직위수당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각 사람들의 직위, I15를 찾겠습니다 하는 것이 룩업 밸류고요. 컴마, 테이블 어레이, 어느 표에서 찾겠냐? 그 찾을 표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하단의 직위표에 필드명은 빼버리고 H26부터 K28까지가 되죠. 그리고 전체 범위는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F4 절대점도 지키고요. 컴마 로우 인덱스 넘버, 로우가 행이죠. 행으로 몇 번째 찾고자 하는 게 있냐. 우선은 기본급부터 찾게 되면 1, 2, 3 중에서 두 번째 행에 기본급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2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컴마 레인지 룩업, 정확한 기본급을 찾겠냐 아니면 근사치를 찾겠냐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정확한 기본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로 걸어놨고 여기까지가 기본급이죠. 플러스 직위수당을 구해야 됩니다. 직위수당은 어차피 똑같은 함수식이 들어가요. 컨트롤 C, 컨트롤 V 대신에 두 번째 행이 아니라 세 번째 1, 2, 3 세 번째 행에 직위수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3으로만 고치면 쉽게 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 가족수당 J15만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 그럼 첫 번째 김병수는 419만원 수령을 하는 거고요. 최고견을 내리면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다음 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는데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 나머지 순위에 대해서는 공백어를 처리를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if 에러랑 choose랑 랭크 함수를 줬죠. 그래서 우선은 if 에러를 처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오류가 나면 value, 어떤 게 오류가 지금 우리가 발생하는 걸 찾냐 그러면 식이 필요하죠.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 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choose 괄호 열고 랭크 괄호 열립니다. 그럼 number, 뭐에 대한 순위? 점수에 대한 순위죠. 그래서 D27의 순위를 구할 겁니다. 컴마 REF, 어느 영역에 따라서 이 점수 영역에 따라서. 그리고 F4 절제점수 하고요. 자, 내림차순 순위죠. 점수가 높을수록 1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올더 처리 안 합니다. 괄호를 닫고 컴마 value 1, 1등이 나오면 큰 따옴표, 대상 큰 따옴표. 컴마 value 2가 나오면 큰 따옴표, 금상 큰 따옴표. 컴마 value 3이 나오면 큰 따옴표, 은상 큰 따옴표. 컴마 value 4가 나오면 큰 따옴표, 동상 큰 따옴표. 자, 이제 나머지 5등부터 해서 나머지를 우리가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분명 함수에서 오류가 뜹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괄호를 닫고 컴마 밸리프 에러, 만약에 오류가 나면 그 오류식을 뭘로 바꿔줄 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류를 공백어를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괄호 닫고 엔터. 그럼 첫 번째 동상이 나오고요. 최고견을 내렸을 때 금상, 은상, 동상, 그러니까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외에는 나머지 칸들은 이렇게 빈 셀로 처리가 되게 되면 문제를 잘 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계산 작업까지는 맞춰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분석 작업 1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분석 작업 첫 번째는요,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그래서 시나리오 문제는 항상 지문이 긴데 먼저 보셔야 될 것은 각 셀의 이름 정의하는 부분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셀 이름 정의에서 C13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C13셀은 이름 상자를 클릭했을 때 할인율 엔터. 그 다음에 이 11셀에 실, 판매 금액 평균으로 정의를 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 정의가 잘못되게 되면 바로 직전 같은 경우는 컨트롤 Z로 돌리면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모든 작업을 하다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통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을 한대요. 그럼 변동되는 걸 잡고 가셔야 됩니다. C13을 잡고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눌러주고요. 추가합니다. 자, 시나리오 이름. 첫 번째 이름은 할인율을 증가시킬 거고요. 자, 몇 퍼센트로 증가하냐면 30%죠. 추가. 두 번째는요, 할인율 인하라고 이름을 지정이 됐고 10%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더 없죠? 그러면 추가가 아니라 확인을 하시고요. 거의 커마 2급 실계전 다른 거 안 나와요. 무조건 거의 요약입니다. 요약을 눌렀을 때 요 할인율이 처음에는 20%였다가 30%였다가 10%로 됐을 때 뭘 알고 싶다? 실판매금의 평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셀은 이 11셀을 잡으면 되고요.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요약 시트에서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1보다 바로 앞에 위치를 하라 했기 때문에 바로 앞이 맞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석 작업 2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데이터 통합 기능이고요. 표 1, 2, 3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표로 합쳐서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 3에 대해서 제품명별, 판매수량, 판매금액 합계를 1분기 판매 내역표에서 계산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1월, 2월, 3월이 제품명이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똑같기도 하고 틀린 것도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굳이 우리가 기재를 안 하셔도 자동으로 여기 한 번에 다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F2부터 H9까지를 범위를 잡아놓고 데이터 탭에서 통합. 그래서 함수는 판매금액 그 제품명별 판매수량 판매금액의 합계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함수는 합계를 두시면 되고요. 참조할표는 B2부터 D6까지 추가, 표 2에 B9부터 D13 잡아놓고 추가, 마지막은 B16부터 D20까지 잡아놓고 추가, 첫 행 왼쪽 열까지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요 표 3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나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분석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매크로 작업을 볼게요. 213쪽의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면은 역시 이것도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십자형이라는 도형을 H3부터 I5에 생성을 하래요. 그럼 H3부터 I5면 여기고요. 그래서 미리 범위 잡아놓고 삽입 탭에 도형 딸까.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십자형 도형을 찾을 겁니다. 얘가 십자형이죠. Alt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를 총급여액, 다음에 텍스트를 가로랑 세로를 가운데로 갑니다. 홈탭에 가운데 눌러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을 클릭할 때 여러분들 총급여액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딸감 매크로 지정. 자, 매크로 이름 총 급여액 기록 확인. 지금부터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조건 외에는 다른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총 급여액에다가 F4셀에다가 는 식이 나와 있죠. 기본급 24 곱하기 비율 D4 플러스 그 다음에 기본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급. 그러니까 24 곱하기 D4 더하기 24입니다. 그래서 엔터 하게 되면 급여액이 나오고요. 이 상태로 채우기는 아래로 쫙 내려주시고 다 끝나면 꼭 빈셀 하나 누르고 중지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값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요. 구한 값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딜리트 시켰을 때 나와라 뿅 했을 때 나와야 내가 제대로 매크로를 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나온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매크로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값을 딜리트
지우고 총 금액도 오른쪽 마우스에서 잘라내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가 있어요. 매크로 눌러서 총 금액을 삭제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웠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금방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해놓은 거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사각형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동일 시트에 A7부터 I9까지 요만큼이죠. 삽입하래요. 삽입에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있죠. 자, Alt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는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얘를 홈탭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를 맞춰주고요. 자, 서식 매크로를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딸깍 했을 때 매크로 지정, 여기 이름에다가는 서식이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로 확인.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A3부터 F3까지를 글자 색을 표준색 파랑을 하고요. 배경색은 표준색에서 노랑을 적용하는 서식을 하래요. 다 끝나면 빈셀 누르고 중지.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서식을 바꾼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를 잡아서 딜리트, 지우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서식을 다른 걸로 바꿔보시면 돼요. 빨간색을 채워봤다가 서식 나와라 뿅 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내가 제대로 매크로를 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건 주의하세요. 어떤 값을 구한 거는 구한 값을 지워서 확인을 하지만은 어떤 서식을 변경한 것은 그 서식을 바꿔보면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차트 작업이고요. 시트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네요. 그래서 얘를 수정 작업이고요. 첫 번째, 차트에서 지원 인원 계열을 삭제하래요. 지원 인원. 그러니까 빨간색 막대죠. 빨간색 막대 클릭해서 딜리트 지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모집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바꾸고 보조치 지정하라 합니다. 자, 모집 인원은 파란색 막대죠. 얘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시고 꺾은 선에서 네 번째 거죠. 표식 있는 꺾은 선을 눌러서 확인. 다음에 보조축은 꺾은 선을 더블 클릭 해서 보조축을 체크를 합니다.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차트 제목을 그림같이 입력을 하래요. 레이아웃 탭에 차트 제목, 차트 위 타이핑하겠습니다. 교육대 띄우고 정시지원 띄우고 현황. 그래서 얘는 블록 잡아서 컨트롤 A 하게 되면 블록이 잡혀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볼륨체 엔터, 크기는 16 엔터. 이미 굵게 되어 있죠? 넘어가고요. 자, 기본 세로축의 주 단위를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 세로축의 주 단위, 세로축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주 단위를 고정 0.7로 바꾸고 보조 세로축을 이 상태에서 마우스 딸깍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주 단위를 고정해서 10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범례에 대해서 글꼴은 바탕채, 크기는 12, 위치는 위쪽으로 가라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범례를 딸깍 누르고 위쪽으로만 가고 닫기 하시고요. 다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탕채 엔터, 크기는 12 이렇게 지정하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트 작업까지 끝나고요. 이제 앞에 이제 시간이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시게 되면 기본 작업 1로 넘어가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다시 교재 앞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211쪽이고요. 앞으로 보면 1번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표를 타이핑 하실 건데 이 타이핑 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하시려면 A3부터 해서 지금 넓게 보게 되면은 G12까지 요만큼이 표가 작성되어 있어요. 미리 이 범위를 잡고 작성하시는 게 빠릅니다. 하는 거 잘 보세요. 회원번호 엔터, 그 다음에 대소문자 구분해서 T Q-1256 엔터, RT-9587 엔터, WD-4632 엔터, DW-9528 엔터 치고요. DE-452 엔터, VA-7841 엔터, AT-5
5871 엔터 IK-8561 엔터 KP-8713 이렇게 하게 해서 다시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훨씬 더 빠르겠죠? 성명 엔터, 박은경 엔터, 이창순 엔터, 김영아 엔터, 한주 엔터, 정경다 엔터, 진미숙 엔터, 다음 황유정 엔터, 강형경 엔터, 전미호 다시 엔터, 과목 엔터, 웹 모바일 컨텐츠 개발 엔터, 친환경 건축 시공 엔터, 전산 세무회계 엔터, 쇼핑몰 티 띄우고 취업과정 엔터, 베이비 시터 엔터, 아동미술 지도사 엔터, ERP 앰퍼센트 사무자동화 엔터, 3차원 띄고 형상 모델링 띄고 밑 띄고 설계 띄고 실무 엔터, 웹 표준 퍼블리셔 띄고 전문가 엔터, 연령. 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앞에 셀 서식을 배우시게 되면 연령에 32세, 36세 할 때 세자를 쓰기 귀찮아서 셀 서식으로 붙이시는 분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100% 타이핑 해야 돼요. 귀찮아도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32세, 36세 다 타이핑 하세요. 세자 쓰기 싫다고 서식으로 붙여서 쓰시면은 감점 나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일일이 노가다에서 작성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엔터, 연락처 엔터, 010-8546-494897이죠. 엔터, 010-3698-7450 엔터, 010-3428-3939 엔터, 010-6273-5293 엔터, 010-4325-6318 엔터, 010-3484-2513 엔터, 010-8268-3928 엔터, 010-2486-106 엔터, 010-2542-9872 엔터. 등록일, 그 다음에 얘도 7월 1일 다 이렇게 타이핑합니다. 6월 28일 엔터, 7월 3일 7월 2일 6월 30일 6월 29일 6월 30일 7월 1일 잘못 썼죠? 이게 잘못 썼을 때는 엔터 치는 게 아니라 쉬프트 엔터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7월 1일 쓰고 다시 엔터 하면 내려옵니다. 7월 2일 다시 엔터, 지원금 숫자 없는 작성할게요. 자, 다음 숫자 잘못 쓴 것들이 좀 있네요. 이거 값들이 제가 너무 더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 한 칸만 2020년 띄우고 12월 이렇게 작성하시면은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작업 1은 모든 작업을 다 했을 때 시간이 남았을 때 하시는 걸 당연히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남으면 계속 여러분들 문제들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강의를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활용력 2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자 여러분 모두 여러분들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